어느 날 한 소녀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간 극장에서 이소룡의 영화 맹룡과강을 본 후 크게 감명받고 그와 같은 쿵푸 액션 스타가 되리라 결심합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 소녀는 곧바로 배우가 되기 위해 TVB, 당시 스타 등용문이었던 홍콩 민영방송 배우훈련반 오디션을 보았지만 그를 따라왔다 얼떨결에 오디션을 본 친구는 단번에 붙고 소녀는 똑 떨어졌죠. 이처럼 오디션에 떨어진 소년이 바로 주성치이고 배우에 관심 없던 친구는 양조위로 데뷔 후 곧바로 스타가 된 양조위와 달리 주성치는 보조 단역을 전전 무려 7년이란 긴 시간 무명의 엑스트라로 친구들의 성공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다행인 점은 양조위 추천으로 TVB 야간 훈련반에 들어갔고 430 천사기라는 어린이 프로그램 사회를 맡아 연예계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죠. 그리고 오랜 기다림과 노력 끝에 찾아온 기회. 좀 아이러니하지만 나이트클럽에서 신나게 놀던 주성치를 눈여겨본 이수영 감독에게 발탁되어 1988년 영화 병력선봉에 조연으로 출연, 나무조연상을 받으며 드디어 빛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수영 감독은 그에게 둘도 없는 은인으로 훗날 사이가 틀어지긴 하지만 수상 소감을 말할 때 늘 빼놓지 않는 인물이었죠. 이후 주성치는 나무조연을 계기로 드라마에서 주연을 맡게 되었고 물 만난 물고기처럼 연기력을 한껏 뽐내며 이후 1990년 도성으로 영화 첫 주연을 맡아 특유의 코믹 연기로 드디어 스타반열에 등극합니다. 사실 코믹 배우의 길은 그가 원하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에게 꼭 맞는 길이 되었죠. 주성치는 당대 스타들과 비교해 주윤발이나 금성무처럼 훤칠한 키와 남성미를 가진 배우가 아니었으며 그렇다고 174cm로 키가 비슷한 유덕화나 그보다 작은 170에 절친 양조위와 비교해서도 뛰어난 마스크를 가진 것도 아니었죠. 또한 여명이나 장국영처럼 멜로물에 적합한 부드러운 인상도 이영걸이나 견자단처럼 탄탄한 무술 실력을 겸비한 것도 아니며 비교적 비슷한 느낌의 배우를 찾자면 성룡을 꼽을 순 있지만 코믹은 몰라도 액션에선 솔직히 비교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키나 마스크 등 외모적인 부분, 무술 실력이나 액션 등 피지컬적인 면에서도 특출난 것 없던 무명 배우 주성치. 하지만 그가 가진 재능은 따로 있었으니 바로 노력, 본투. 희극지왕에서 외쳤던 이 대사와 장면은 힘들 때면 거울을 보고 외쳤던 실제 그의 과거였죠. 네. 그의 연기에 대한 고집과 진심, 그리고 피눈물 나는 노력은 그 어떤 배우나 감독도 흉내낼 수 없는 것이었고 거기에 완벽함을 추구하는 성격이 더해지며 루저였던 그는 영화계의 가장 빛나는 별이 될 수 있었습니다. 거기다 홍콩 영화계의 몰락은 아이러니하게도 그에게 성공의 발판을 마련해 주었죠. 1997년 홍콩 반환을 앞둔 90년대 홍콩은 영화 무간도에 묘사된 모습처럼 불안과 혼돈 그 자체로 안 그래도 영화계를 장악한 검은 조직 삼합회의 지나친 간섭으로 인해 수많은 배우와 감독들이 해외로 빠져나갔고 그 대표적인 예가 성룡이나 이영걸, 오우상 감독 등의 헐리우드 진출이었죠. 그리고 이런 스타들의 공백은 분명 주성치에게 있어 새로운 기회였으며 나아가 의도한 것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모레이토우라 불리는 주성치표 영화들은 시대가 원한 코믹을 선사하며 개봉하기만 하면 극장 기록을 갱신, 사람들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모레이토우는 머리와 꼬리를 구분하지 못하는 자를 뜻하는 무리두지에서 나온 말로 쉽게 말해 두서없는 막장 전개를 비롯 명확한 목적 없는 언행과 이치에 맞지 않는 스토리를 뜻하죠. 즉 뒤죽박죽 엉망진창인 홍콩의 1990년대 문화 풍조로 주성치 영화에 국한된 현상은 아니었지만 그의 영화들은 딱 모레이토우의 대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둡고 불안한 냉소적인 시대 홍콩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넌센스, 광적으로 희극과 비극을 넘나드는 스토리, 괴상하게 혼을 빼놓는 현실 도피 난장판 코미디인 주성치 영화에 열광하며 잠시나마 정신적 공황을 위로받았던 것이죠. 이런 점을 인정받아 공로상을 받기도 하는 등 주성치는 그야말로 시대의 정신, 시대 맞춤형 스타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기는 오히려 그의 발목을 붙잡는 족쇄가 되었고 단 2년 사이 12편의 영화에 강압적으로 출연하며 비슷한 아류의 코믹 영화만 찍게 되었고 아무리 연기가 좋다고 하지만 삼합회의 간섭과 협박을 견디다 못한 그 역시 캐나다 이민을 시도하였지만
삼합회와의 커넥션을 의심받고 비자조차 나오지 않아 실패. 대신 직접 영화사를 차려 감독으로서 커리어를 시작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사 쪽으론 불행한 사건이지만 그 뒤에 나올 명작들과 더불어 감독 주성치가 보여준 뛰어난 영역을 생각하면 전화위복인 셈. 그리고 도성으로 자신을 스타로 만들어준 유진이 감독의 서유쌍기에 출연하며 일생의 대작을 남기게 되죠. 사실 주성치를 세계에 알리고 국내에서도 가장 유명한 작품은 2001년작 소림축구와 이어서 개봉한 2004년작 쿵푸어슬이죠. 여담으로 소림축구를 통해 데뷔한 진국권은 이소룡과 닮은 외모로 발탁되었고, 주성치는 그를 위해 원래 없던 골키퍼 원계선 역을 만들고 이후 쿵푸어슬에서 비중 높은 도끼파 보스 역을 맡기는 등 그가 얼마나 이소룡을 좋아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소림축구와 쿵푸어슬 모두 재미있고 네이버 평점 8점대 후반대를 기록할 만큼 평가도 좋으며 주성치 식객과 화려한 CG도 일품이지만 관객을 들었다 놨다 하는 주성치 특유의 그 병맛, 그 모래의 톤은 좀 순한 맛으로 이전 작품들에 비해 주성치만의 개성은 좀 떨어졌다 할 수 있죠. 따라서 주성치 올드팬들이 꼽는 극강의 빨간맛 영화는 바로 대화서유, 서유쌍기로 불리는 월광보학과 설리기연 세트입니다. 다만 서유쌍기는 시간여행이 얽히고 등장인물도 많아 스토리가 복잡하게 꼬여있고 두 편으로 나뉘어질 만큼 길기 때문에 여타의 주성치 영화에 달리 쉽게 다가오지 않고 얼핏 보면 단순 코믹 영화로만 인식되죠. 따라서 1995년 홍콩 개봉 당시에도 주성치의 다른 영화들에 비해 큰 흥행은 하지 못했고, 국내에도 비디오나 케이블 방송으로 나오긴 했지만 아는 사람들만 아는 비운의 명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입소문을 듣고 본 사람들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기에 네이버 평점은 무려 9점대의 상위권으로 저 개인적으로도 인생 베스트 3 안에 드는 영화이죠. 그럼 도대체 이 영화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우선 1편, 월광보합은 주성치 특유의 개그로 웃게 되고 개성 넘치는 배우들의 열연과 뜬금없는 전개에 실수를 금치 못하는데, 2편 설리기연에선 생각지도 못한 로맨스가 펼쳐지며 특히 이 장면, 속세와의 연을 끊을 수밖에 없는 손오공이 사랑하는 연인을 떠나보내는 모습은 누구라도 울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다 대놓고 이뤄지는 패러디들, 중경삼님의 명대사를 그대로 가져와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는 상황까지. 如果非要在这份爱上加个期限，我希望是10000年。 따라서 영화를 보고 나면 희노애락, 그 모든 감정들이 교차하며 병맛 코믹 영화를 보며 배꼽 빠지게 웃다가 슬퍼서 울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며 깜짝 놀라게 되죠. 거기다 센치한 마지막 장면 역시 일품으로 혹시 보실 분들을 위해 자세한 설명은 아껴두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영화에서 빛났던 인물, 자아손살을 맡은 배우 주인이 너무나 매력적으로 그려졌기에 천녀유연의 왕조연과 동방불패의 임청하와 더불어 홍콩 영화사에 남을 가장 매력적인 사극 배우로 꼽을 수 있죠. 그리고 지금부턴 주성치의 인생을 영화를 통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주성치는 개인사가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꺼리기 때문에 유명세에 비해 알려진 것이 많지 않고, 거기다 평소 모습은 영화와 정반대로 과묵하고 날카로운 느낌으로 사람들을 당혹시키기도 했죠. 따라서 온갖 루머가 돌고 불화설이 잇따랐지만 근거 없는 찌라시들이 많았기에 확인된 사실 위주로 나열해본다면, 우선 쿵푸어슬에 나온 대지초는 가난했던 주성치가 어린 시절 살았던 장소를 재현한 것이며, 여기서 쿵푸에 심취한 어린 꼬마 역시 자신의 모습을 모티브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쿵푸어슬은 이소룡처럼 액션 스타가 되고자 했던 그 꿈을 그의 나이 42, 배우가 되고 나서 24년 만에 이룬 뜻깊은 영화였죠.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 흥행을 이룬 소림축구의 속편을 왜 찍지 않느냐는 말들에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만약 소림축구2를 만들었다면 흥행은 보장되었겠지만 그에겐 꿈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했죠. 그리고 배우로서 마지막 영화 장강7호는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을 다룬 매우 이례적인 컨셉과 내용으로 8살의 부모님의 이혼으로 아버지와 떨어져 살며 느끼지 못했던 부성애를 표현한 유일한 영화입니다. 즉, 아버지에 대한 그의 그리움이 투영된 셈이죠. 그리고 아들로 나온 배우 서교가 훗날 소녀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식스센스급 반전이라는 멘트가 많았습니다. 또한 장강7호에서도 그렇고 소림축구에서도 운동화를 매개로 한 가난함이 부각되는데, 실제 운동화와 추리링을 광적으로 좋아하는 모습에서 아마도 가난했던 어린 시절 갖지 못한 운동화에 대한 아쉬움이 표현된 것이라 생각되죠.
나아가 앞서 말한 희극지왕도 그렇고 영화에 자주 쓰이는 플롯은 찌질한 주인공이 시련과 고난을 겪으며 달라진다는 성장 스토리로 못난 번데기에서 아름다운 나비로 변하는 것 같이 언더독이나 루저의 미학이라 불리며 주성치 인생 스토리를 그대로 담아냈기에 이런 부분을 좋아하는 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영화 속엔 그의 사랑 역시 담겨있죠. 영화계 최고 스타였던 만큼 주성치와 관련된 수많은 연문설이 돌았지만 확실히 공개되거나 그래도 신빙성 있는 연인들은 단 4명. 같은 배우였던 나혜연, 주인, 망문희, 그리고 사업가 우문봉입니다. 주성치가 본격적인 스타가 되기 전 개세 호엽이란 드라마에 함께 출연한 두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영혼의 단짝 오맹달과 첫사랑 나혜연이었죠. 여러모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이기에 뒤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 것으로 하고 나혜연과 헤어진 뒤 스캔들이 터졌던 주인부터 알아보면 두 사람은 1992년작 도하위령2에서 처음 만나 서유쌍기를 찍을 당시 연인 사이라고 마치 기정사실처럼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주인이 방송 등에 나와 과거 감정을 언급하며 마치 주성치와 사귄 것처럼 이야기하나 그라고 표현할 뿐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도 않았고 또 훗날 주성치는 끊임없이 질문을 강요받자 시작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헤어지나요? 라고 말하며 공식적으로 부인하였죠. 그리고 세 번째 연인으로 95년부터 97년까지 사귀었다는 망문희 역시 정황의심은 가나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으며 두 사람이 원래부터 친하게 생긴 루머로 보이기도 하고 2016년 미이너 OST를 망문희가 불러줄 만큼 여전히 가까운 사이이기에 실제 연인이었는지는 불명확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네 번째 우문봉과는 공식적으로 1999년부터 2010년까지 11년을 연인으로 지냈고 헤어진 뒤에도 한동안 사업적 파트너를 유지하였죠. 그리고 우문봉은 홍콩 건설 창업주 집안의 금융학을 전공했기에 미모와 재력, 재능까지 모두 겸비한 재혼으로 연애 당시 주성치 회사 이사로 활동하며 부동산으로 약 22억 위안, 우리 돈 3,700억가량을 벌어들이며 제대로 내조하였습니다. 다만 헤어진 뒤 현재는 우문봉이 주성치를 상대로 7천만 위안, 약 120억에 달하는 중개료 소송을 진행 중이기에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죠. 자,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주성치 평생의 사랑과 우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영화가 있다. 주성치가 나오는 영화와 나오지 않는 영화. 주성치 팬들이 즐겨 쓰는 이 말은 사실 주성치가 그의 단짝 오맹달을 치켜 세우며 했던 말을 인용한 것이죠. 잠시 오맹달에 대해 알아보면 국내에는 주성치와 콤비를 이룬 영화가 많이 소개되어 그에게 묻어가는 배우로 인식되지만 사실 오맹달은 주성치도 떨어졌던 TVB 연예인 훈련반 3기로 주윤발과 동기이고 출연작만 100편이 넘는 베테랑에 주성치가 무명이던 시절 이미 스타였고 집이 가까운 그를 많이 도왔다 합니다. 그러니까 오맹달은 주성치에게 있어 스승이자 선배, 동료, 친구로서 30년 넘게 사귄 영혼의 단짝이었고 주성치의 거의 모든 영화에 출연하며 주성치 사단이라 불리는 배우들 중에서도 대표격이었죠. 하지만 소림축구 이후 당연하게 여겨졌던 쿵푸어슬 캐스팅에서 제외되었고 미너를 찍을 때는 건강상의 이유로 오맹달이 거절하였기에 이를 두고 불화설이 불거졌습니다. 물론 오맹달은 주성치와의 불화설을 공식적으로는 부인했지만 2019년까지 드라마나 영화를 찍었기에 2016년에 개봉한 미너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 둘 사이가 예전 같다고는 할 수 없었죠. 또한 주성치는 절친인 양조위나 유덕화와도 별다른 왕래가 없고 은인이기도 한 이소연 감독이 주성치를 대놓고 비난하는 등 영화계 왕따라는 기사까지 날 정도였지만 주성치는 늘 그랬듯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루머의 사실 여부를 떠나 주성치는 분명 거의 집안에서만 생활하는 등 사교적인 성격은 아니며 외로워 보이는 인물이죠. 또한 2021년 올해 2월 간암으로 투병 중이던 오맹달이 세상을 떠나며 주성치는 오랜 단짝을 잃게 되었고 이제는 영영 두 사람의 콤비 영화를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암으로 주성치 곁을 떠난 사람은 오맹달뿐만이 아니었죠. 1990년 주성치는 언제 결혼할 건가요? 라는 질문에 성공하면 결혼할 거예요 라고 답했지만 2021년 그는 올해 만으로 59세, 아직 미혼이죠. 물론 그에게도 결혼하고 싶을 만큼 사랑했던 연인 바로 첫사랑 나혜연이 있었고 둘은 분명 사랑하기에 결혼까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창 배우로서 주목받고 있던 시기 그녀가 가정을 꾸리고 싶다 했을 때 주성치는 미쳤냐라고 대답하며 사랑보다 일을 택했죠. 그리고 이와 비슷한 장면이 2013년작 서유황마편에 나오는데 但係我都有個小理想，就係揾到個如意郎君同我一齊組織家庭，生個小寶貝，然後簡簡單單咁過生活。嗰個人就係你。 치마간. 나혜연과 서기가 겹쳐 보이는 것은 기분 탓일까요? 뿐만 아니라 희극지왕에서 사후가 도연아에게 애절한 대사를 읊는 장면. 我哋嘅身體已經受過太多挫折，我已經好攰。如果連你都冇埋，我真係支持唔到落。 이때 연자가 나혜연의 이름과 겹쳐 있습니다. 나아가 1999년 사고로 인해 나혜연은 청력을 잃게 되는데 쿵푸어술에 나온 주인공의 첫사랑 역시 청각장애를 가졌고 소림축구에서 그의 등번호 10번은 나혜연의 생일 10월 10일을 연상케 하죠. 여담으로 진국권의 등번호는 1번, 넘버원입니다. 그리고 설리기연에서 이 유명한 대사 역시 그의 연출작은 아니지만 왠지 나혜연과 관련 있다 느껴지는 건 저만의 기분 탓일까요? 曾经有一份真诚的爱情放在我面前，我没有珍惜。等我失去的时候，我才后悔莫及。人世间最痛苦的事，莫过于此。 이후 나혜연은 2008년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고 그 2년 뒤 암에 걸려 치료를 받다 2012년 겨우 45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훗날 주성치는 언제 결혼할 건가요? 라는 질문을 다시 받았을 때 내가 보기엔 아마 기회가 없을 겁니다 라고 말하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하죠. 또한 그는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만약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바쁘게 살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이죠. 이 역시 설리기연에서 나온 대사가 연상되며 그는 후회라는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如果上天能够给我一个再来一次的机会，我会对那个女孩子说3个字：我爱你。 분명 젊은 날의 주성치는 가진 것은 없었지만 나혜연을 만나 행복했고 가진 것이 많은 지금은 왠지 우울하고 슬퍼 보이기까지 하죠.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란 찰리 채플린의 말처럼 주성치의 인생은 희극만 가득할 것 같았지만 자세히 보니 비극으로 채워져 있고 사랑하는 연인과 인생의 단짝 모두 암으로 떠나보내고 현재는 씁쓸함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영화를 통해 웃을 수 있었던 한 사람의 팬으로서 부디 그의 인생은 해피엔딩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주성치 특집을 마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도 인생의 사랑과 우정을 잃지 않으시길 바라며 여기까지 머프무비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감사합니다.